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더마장 장현준입니다. 큰 돈을 내고도 토닝 10회, 20회를 받았는데 효과를 전혀 못 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색소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한 진단 없이 매번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일률적인 시술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바르거나 붙이기만 해도 기미가 싹 없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광고들까지 넘쳐나죠. 오늘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망치지 않기 위한 진짜 색소 치료의 현실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프팅이 대세가 되기 전 피부과의 가장 기본 치료는 당연히 눈에 잘 띄는 색소 치료였습니다. 과거 IPL처럼 이제 한 번에 주근깨나 흑자에 딱지를 앉혀 떨어뜨리는 시술이 있었지만 기미가 오히려 짙어지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다운타임, 이제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색소를 치료하게 된 것이 바로 토닝입니다. 꾸준히 받다 보니 색소뿐만 아니라 피부결이나 모공까지 좋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필수 메디컬 스킨케어로 자리가 잡았죠. 지금은 너무 흔해져서 좀 과소평가도 받긴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들끼리 모이면은 리프팅보다 색소 치료가 제일 어렵다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그만큼 진단과 에너지 조절이 생명인 고난도 분야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색소를 한 번에 강하게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약한 에너지를 피부 속에 반복적으로 쏴서 멜라닌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잘게 부숴서 우리 몸이 안에 있는 대식세포가 서서히 먹어치우게 만드는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기미 같은 예민한 색소에 무턱대고 강한 에너지를 쏘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지는 염증 후 색소 침착도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미 자체가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한 에너지로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면서 서서히 좋아지게 하는 것이 토닝의 기본 핵심입니다. 맞고 나서 색이 더 짙어 보이는 현상은 거의 없고 효과가 없으면 없었지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노 토닝은 빛의 열 에너지, 포토서멀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색소를 부수는 방식이고, 피코 토닝은 1조분의 1초라는 찰나의 시간에 물리적인 충격파, 포토 메카니컬 이펙트를 줘서 색소를 더 잘게 쪼개는 방식입니다. 문신 제거나 특정 흑자를 치료할 때에는 피코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코 장비가 나노보다 보통 기계 자체도 비싼데요. 이게 비싸다고 해서 나노가 피코보다 효과가 덜하냐? 나노가 효과가 나쁘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색소 치료와 기미 관리에는 나노 토닝이 저는 여전히 훌륭하고 충실한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외산 장비라고 또 무조건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는 피코 플러스라는 이제 국산 피코 장비를 쓰는데, 우리 국산 이 색소 장비 회사들도 너무 기술력이 잘 발달을 해서 색소 치료에 충분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토닝이라고 또 하는데요. 원래 이제 이 제네시스라는 말도 미국 큐테라사의 엑셀V와 같은 이제 엔디아그 레이저 장비에서 이 펄스 길이를 나노 피코가 아니라 더 이제 넓은 겁니다.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길게 늘려 쓰는 특수 기법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진피층 깊숙이 이제 따뜻한 열을 전달을 하는데, 사실 이 원리 자체는 이제 토닝보다는 이제 열을 줘서 진피층에 열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주파 리프팅인 써마지와 원리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진피층의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미 자체가 단순히 색소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지 못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부 결, 탄력, 모공, 홍조 이런 것들도 잡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일반 토닝 그리고 제네시스 토닝을 합쳐서 듀얼 토닝이라고 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토닝으로도 효과가 꽤 좋은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주근깨도 있을 거고, 흔히 이제 말하는 얕게 깔린 햇빛 때문에 생긴 얕은 잡티, 이것들을 흑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 토닝으로도 아주 잘 잡힙니다. 5회에서 10회 정도만 해도 대부분 없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기미도 조심스럽게 이제 좀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계가 명확하고 짙은 흑자, 큰 흑자, 그리고 색소가 단순히 엄청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진피층 밑에까지 쫙 퍼져 있는 오타 모반이라고 있거든요. 내분염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 염색약에 대한 알러지나 이런 것들과 같이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생긴 후에 남는 색소 침착인 릴흑피증, 그리고 이제 좀 색소 침착이 좀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순 토닝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에너지를 좀 달리하거나 별도의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타고난 피부색이 있잖아요.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얼굴이 하얘지고 싶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토닝을 많이 하면 정말 백인처럼 다 하얘지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한다고 백지처럼 하얘지는 게 불가능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뭐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안쪽이나 원래 뭐 배나 이런 데를 보면은 햇빛이 덜 닿기 때문에 햇빛이 안 닿는 부위, 안 닿는데 딱 기본 피부색 이 정도를 저는 그 토닝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부 톤 자체를 하얗게 만드는 거를 위해서 막 토닝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뭔가 잡티라든지 뭐 주근깨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을 때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토닝은 좀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참을만 합니다. 물론 못 참는 분도 있어요. 해보면은 정말 못 참는 분도 있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적응이 안 되는 통증이기도 하거든요. 따가운 게. 그래서 못 참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 열에 뭐 9명 이상은 다 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마취크림을 굳이 바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토닝이 색소에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혈관에도 먹어가지고 홍조도 약간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수축되어 있으면은 이 토닝 에너지가 혈관에는 이제 닿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미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날에 보면은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에는 이제 붉은 기운이 되게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기미 자체가 약간 혈관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안 같은 거를 할 때 좀 과하게 하면은 마찰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자극이 돼서 기미가 심해진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이제 단순히 토닝 레이저만 하는 게 아니라 혈관 레이저도 같이 병행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마취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수축된 혈관 때문에 치료 효과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따로 뭐 토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이나 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약 중에서 좀 햇빛을 조심해야 되는 약이 있어요. 먹고 나면 햇빛에 조금 더 예민해지는 약이 있습니다. 광과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유발을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꼭 이제 시술 전에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시술 중에도 뭐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따가운 정도,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뜨거울 수 있고요. 따뜻합니다. 시술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예민한 상태가 되거든요. 어떤 병원에 가면은 색소 레이저는 어떤 의사가 하고 리쥬라는 어떤 의사가 하고 울세라는 어떤 의사가 하고 다 의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병원도 있고, 근데 심지어 그 색소 레이저도 어떤 날에는 A라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어떤 날에는 B한테 받고 어떤 날에는 C한테 받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술인데도 갈 때마다 의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미나 색소는 매번 똑같이 쏘지를 않습니다. 그날그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미에 막 홍조가 동반되어 있으면은 에너지를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날의 피부 장벽 상태, 뭐 색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든 나빠지든 이런 좀 정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에너지를 계속 미세하게 조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섬세한 맞춤형 시술이 요구되는데 이제 의사가 매번 바뀌면은 이런 일관성 있는 에너지 조율이 어려워서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점이나 흑자 같은 거를 빼겠다고 인터넷에서 정체불명의 이제 박피 액체 같은 거를 바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뭐 1, 2주에 한 명씩은 진짜 저희 오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 액체를 발랐다가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거의 화상인 거죠. 심각한 색소 침착이 와서 저에게 토닝과 혈관 레이저를 수습 치료를 받고 계신 안타까운 환자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발라서 이제 없애면 좋겠죠. 근데 그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르기나 붙이기만 해도 기미가 지워진다는 과장 광고에 속아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시면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정말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일반적인 잡티는 보통 10회 내외에서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더 중요한 거기는 해요. 잡티 밑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거든요. 알고 보니까 잡티를 제거하고 보니까 밑에 기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에브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잡티는 10회 내외에서 좋아지는 게 보통이긴 하고요. 기미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전문의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이제 20회 정도를 하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사실 정말 다릅니다. 10회만 해도 기미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20회를 해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시술을 똑같이 하는데도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색소가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색소 레이저만 쓰는 게 아니라 혈관 레이저를 쏘든 뭐 포텐자와 같은 뭐 미세층 고주파를 쓰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하는 게 기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타양 모반, 그러니까 에브넘 같은 경우는 이제 깊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토닝으로만 하기에는 한 30회에서 50번 이상, 사실 토닝으로도 안 됩니다. 요거는 토닝보다 더 센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조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약간 다운타임이 이제 생기는 그런 강한 치료로 해서 한 10번에서 20번 내로 최대한 없애려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색소마다 진단에 따라서 이제 그 최종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정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리프팅보다도 더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름에 토닝 받으면 자외선 때문에 더 안 좋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고 언뜻 들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뭐 틀렸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애매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름은 이제 자외선이 이제 멜라닌 세포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의학 논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기미 환자가 계절과 무관하게 꾸준한 유지 치료를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토닝을 해서 오히려 더 심해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 차단은 열심히 하고 뭐 양산 같은 거를 써서 물리적인 차단을 잘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야, 그래야지 나중에 겨울에도 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이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좀 논문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저도 그냥 쉬지 말고 그냥 좀 뭐 간격을 조금 늘려서라도 그냥 한 2주에 한 번 해가지고 살살살살 관리를 하다가 악화되지 않은 채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 조금 더 좋아지게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토닝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진다. 물론 뭐 무식하게 강한 에너지로 장벽을 막 깨부술 정도로 막 피 터지게 이런 토닝을 계속 받으면 당연히 장벽이 깨지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토닝의 정의 자체가 낮은 에너지로 자주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저출력 토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피부 조직 검사를 한 논문들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레이저 열이 좋은 것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섬유 아세포를 자극을 해서 피부 두께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콜라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1형, 3형 콜라겐 생성을 오히려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제대로 토닝을 꾸준히 받으면은 피부가 얇아지는 게 아니라 탄탄하고 더 매끈해진다는 게 의학적 팩트인 겁니다. 저희한테 너무나 감사한 분들인데 다른 관리 하나도 안 받고 정말 1년 365일 토닝만 받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365일은 아니에요. 매주 이렇게 받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피부 보면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그 얼굴에 잔털이 하나도 없이 매끈매끈해요. 물론 타고난 모공이나 뭐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있더라도 피부 자체가 정말 매끈매끈합니다. 모공도 결국에는 이게 토닝이 색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공, 뭐 홍조 다 좋아지기 때문에 모공도 처음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져 있고 정말 깐 달걀 피부라고 하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토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절대 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두꺼워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의사가 어떻게 에너지를 설정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토닝 방식은 그냥 그 색소 레이저에서 제일 안전한 방식으로 하는 그냥 프로토콜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센 에너지로 시술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토닝만으로는 분명히 대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환자의 피부 상태나 뭐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핸들링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최신 장비 유무보다는 시술자의 경험과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울세라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고 했잖아요. 병원마다. 색소 치료도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차이 나요. 뭐 어떤 병원에서는 뭐 10회에 뭐 50만 원 받긴 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10회에 뭐 1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것도 150만 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 150만 원의 가치를 내려고 저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의 가치보다는 저는 150만 원의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어의병원이 뭐 150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이제 단순히 뭐 실장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해서 뭐 의사가 그냥 눈 감고 눈 안대 다 가리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토닉만 그냥 똑같은 대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의사가 내 색소의 정확한 진단명을 알려주고, 진단명 안 알려주는 병원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 오면은 자꾸 그러니까 진단명을 다 잘못 알고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딴 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받고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진단 누구한테 받았냐? 실장한테 받았대. 너무 답답하거든요. 진짜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요. 기미가 아닌데 기미래요. 심지어 병원을 다녀왔는데 기미래요. 아, 기미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막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색소에 대해서는 또 내 색소가 정확히 어떤 진단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무슨 토닉을 받는지 뭘 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색소 치료 받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가격에 맞는 그 가치를 제공을 하려고 이제 매 회차 그때 피부 상태를 보면서 에너지를 절대로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날 매일매일 달라져요. 저희는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는 책임 진료의 가치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명의 의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내 얼굴을 책임지는 곳을 찾으신다면은 여러분의 비용과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은 이게 기본적인 토닝 기계입니다. 색소 레이저가 뭐 나노, 피코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나노 기계고요. 저 큰 기계가 피코 기계입니다. 이제 나노 기계가 조금 메인으로 일단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사이즈를 조절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안경 써야 됩니다. 시술자분들도 항상 이게 보이지 않는 손상을 막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이 검은색 털 같은 게 이제 즉각적으로 좀 보이게 됩니다. 이게 화이트닝이라고 해서 하얘지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토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깐달걀 같은 피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토닝을 할 때 좀 많이 따가워하세요. 잔털들이 많거든요, 우리 얼굴에. 그래서 이게 지금 털이 없어진 게 아니라 희게 되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모까지는 안 되고요. 희게 되었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뭐 밑에서 나든지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겉에 있는 검은색을 먹어서 그렇지 이 안쪽에 있는 검정색 멜라닌 색소에 반응을 해서 그거를 조금씩 하얗게 한다. 이게 기본적인 토닝의 개념입니다. 토닝이 막 편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막 관리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따가워하고요. 진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충 5분 안에 끝납니다. 이게 바꾸는 시간, 누르는 시간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은 한 5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게 뜨나? 이게 보시면은 뭔가 다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색소 종류에 따라서 뭐 타투, 특히나 문신 같은 거에서는 이제 뭐 나노 토닝보다 피코 토닝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하다는 게 색소 침착 이런 가능성이 덜 생겨가지고 그런 거가 엄청 장점이 있는 거고, 뭐 각각 이렇게 뭐 이것도 타투, 뭐 색깔별로 하는 거나 뭐 잡티 이런 거에 모드가 있는 건데, 토닝이라는 레이저 이름은 없어요. 토닝은 방식이야, 방식. 피코 세컨드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토닝을 하는 게 피코 토닝인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흉터를 치료한다. 피코 MLA, 피코 프락셀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토닝은 오히려 좁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 그냥 한 기계에 한 굴린 거네요. 그냥. 정말 하나의 방식인 거죠. 낮은 에너지로 여러 번 쏜다, 그냥 그런 개념입니다. 색소 레이저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 기계고, 됐다. 이것도 우리나라 기계고. 근데 피코 같은 경우는 외산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산도 정말 잘 만듭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국산 중에서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일 비싸고. 근데 그래도 웬만한 외산보다 싸요. 그 정도로 기계가 약간 가격 차이가 좀 엄청 비싸요. 이게 피코 토닝 기계도 거의 막 몇억 대가 다 넘어가거든요, 외산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국산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막 리프팅 같은 경우는 뭐 울세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토닝은 뭐 기계 따지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아까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냥 똑같이 보시면 7mm에 비슷해요. 진짜 그냥 조금 더 따갑긴 하고요. 요거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덜 먹기는 한데 엄청 따가워요 지금.
엄청 따가워요. 피코가 훨씬 나노보다는 따갑습니다. 한번 받아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 아프면 말씀드릴 테니까 멈춰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네. 할게요. 네. 따가워요, 생각보다. 네, 거슬리는 이걸 얼굴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거슬려요. 참고로 이거는 조금 센 거긴 합니다. 지금 근데 토닝보다는.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토닝보다는 조금 센 모드기는 한데 이게 이 정도고요. 제가 토닝 모드로 좀 약간 에너지를 해보면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것보단 편안하긴 하거든요.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시술을 할 때 에너지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제 손에 항상 이렇게 쏴보고 먼저 갑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가끔씩 좀 에너지가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뭐 스팟 사이즈가 잘못되어서 그러면은 진짜 피부 빵 터져가지고 막 화상 입힐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손에 먼저 하고 해요. 이거는 하얘지진 않을 거고요, 많이. 근데 이거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네요. 기분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하얘지는 거는 조금 덜 하긴 할 건데 약간 있고 이게 토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얘지진 않죠. 아까보다는 약간 좀 세게 쓴 거고 이게 토닝. 그러니까 토닝이 하나의 방식이다. 자, 오늘은 색소 레이저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토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보를 이것저것 전달을 해 보았습니다. 토닝이 정말 이 색소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 중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토닝은 정말 기본인데 이 토닝을 또 망쳐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영상을 좀 구성을 해 보았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 토닝 이외에 좀 뭐 어떤 피부 질환 같은 게 있는지 이럴 질환에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좀 더 깊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마장 피부과 전문의 장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